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분 PD 한 PD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이 세상과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들이 이 원화 자산에서 달러 자산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뭐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자, 우리나라 투자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죠. 자, 국민들도 삼성전자 같이 많이 떨어진 주식은 사고 있지만, 주식을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 언론의 그 가짜 마사지 때문에 우리가 속았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죠? 자, 그러나 그때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그 도박판에서 그 돈을 배팅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배팅했어요? 트럼프에 배팅했죠. 자,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냉정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돈들이 다 달러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우리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을 이런 이동하는 중간에는 정부는 판단을 못해요. 물론 왜 그러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이제 원화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구두 개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3년 동안에 또 원화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한 400억 달러 정도 시장에다 뿌렸고 실제로.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자, 이게 원달러의 10년치 차트예요. 자, 여러분들 2021년도가 제일 좋았어요. 1,1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자, 이때가 원화가 제일 강세일 때예요. 자, 그러나 그때 2022년 이제 오히려 달러를 많이 풀었을 때인데도 1,400원까지 갔고 최근에 1,407원까지 찍었어요. 이제 1,400원이 뉴노멀이다.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1,400원이 이제 기준점이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스마트한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미국의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됐다. 이런 상황으로 됐다. 커다란 변화가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 변화하는 게 뭐냐? 자,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국내 자산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게 대부분의 스마트머니 외국인들의 생각이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일단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몰락이죠. 삼성전자의 몰락. 여러분들, 저는 말이에요. 이거 좀 과장된 예이긴 해요. 저는 이 삼성전자의 몰락은 명나라의 몰락이다. 그죠? 명나라가 몰락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명나라? 명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명나라도 괜찮고 당나라도 괜찮고 자, 어쨌든 명나라의 몰락이다. 그죠? 그렇게 봐요. 커다란 대국의 몰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명나라의 몰락 이후에. 그죠? 우리 3전의 몰락도 아직 뭐 몰락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면 커다란 앞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우리 한국 통화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전 세계 꼴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통화 가치가 러시아의 통화 가치만큼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주식도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여기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은 제가 최근에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저는 미리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탈출,
국내 투자자의 탈출. 자,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이미 몇 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자,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투자자들도 나간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외환 거래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주식 이 사이트에서 국내 주식 증권사에서 외국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못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국내 연기금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줬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도 다 나가, 외국인도 다 나가, 기관 투자자들도 다 나가. 아무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올해 들어 우리 원화 가치가 9%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8.98%. 이게 떨어진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나라는 올라갔는데 우린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8.98%. 코스닥은요, 21%가량 떨어졌어요. 21%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폭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그걸 꼭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야.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중국의 그 디램 반도체가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저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또 치킨 게임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HBM 조금 아직 뭐 일본, 중국이 따라오려면 더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디램은 중국과 싸워야 된다. 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막대한 가계부채. 이거 뭐 너무나 막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수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이자 내느라고, 집 사느라고. 그죠? 막대한 가계부채.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세계 1위. 고령화 속도 그냥 그것도 역시 세계의 탑 10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 이런 게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년에 GDP 성장률이 2%, 그죠? 2% 이하,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1점 몇 프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그죠?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안 되고, 그죠? 국가 세수가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퍼지고 일반인들한테 확신을 주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코스피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 주식시장을 더 레벨을 다운할 수 있어요. 레벨 다운.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어떻게 원화 자산이 달러 자산으로 가고 있는가? 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적금을 헐고 마통까지 만들어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시장에 가서 한국 시장은 뭐 빗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회사에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계좌를 터서 코인을 산다는 거야. 달러로 코인을 산다라는 거죠.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가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예적금을 털고 마통을 뚫어서 주식 코인을 사면서 투자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미국으로 머니 무브 일어나고 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체력이 약해지겠죠. 더군다나 가상자산 시장이 이 주식 시장을 초월했어요. 우리 국내 시장도 보면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 사봤자 그죠? 맨날 사면 물리고, 그리고 뭐 맨날 유상증자하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가 생겨서 안 산단 말이야. 근데 가상자산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떨어졌다가도 계속 올라가잖아. 비트코인 망할 염려가 없잖아. 그죠? 망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어느 날 거래 중단시킬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모아가자.
삼성전자 살 바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가도 샀는데 맨날 물리고, 그죠? 배당 필요 없다는 거죠. 주식 샀는데 맨날 유상증자하고, 자, 그러니까 차라리,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사자. 왕창 떨어지면 비트코인 사자. 저라도 그렇게 하죠. 그죠? 저라도 그렇게 해요, 이제.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런 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빨리 적응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요, 저 나이 때 되면 비트코인 사고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계좌 트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20, 30대는 안 그러잖아요. 20, 30대, 40대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심플하거든. 그냥 많이 떨어져? 그냥 매달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어치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 이놈의 회사가 망할지, 실적이 좋을지, 그리고 조금 상사해서 돈 벌라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 에이,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니네. 자,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거야. 자, 한국 예탁 결정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3일 기준 142조 387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2011년 1월 이후 최대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자, 1117억 달러예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649억. 그러니까 벌써 한 400달러가 350, 그 정도가 늘었죠. 1월 달보다. 2월 달에 720달러. 그리고 6월 달에 858억 달러. 9월 달에 910달러. 미국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1000억 달러.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저도 중국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지만 이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외화 자산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다시 원화 자산으로 바꿔 탈 때는 훨씬 제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해보니까 예를 들어 달러도 한 1200원대 샀는데 1200원 언더로 샀는데 한 1350원 60원에 팔고 나왔고 위안화도 한 160원에 샀는데 한 190원에 팔고 나오고 주식이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고요. 그런 매력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어 보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죠? 매력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거 아까 10년치의 원화 가치의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국내 증시는 어때요? 박스권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2100에서 2500 사이 박스권. 계속 거기서 흔드는데 지수는 박스권인데 주식은 더 떨어져. 그러니까 누가 국내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약간 그 테마주 탄 사람들은 완전히 주식이 반에 반토막이 돼버렸고, 그죠? 2차 전지 같은 거 한 4분의 3 날라갔고, 그죠?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죠? 투자 이민을 떠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즘 가상자산도요. 가상자산도 국내 주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가상자산 투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전한다는 거야. 그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 달러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암호화폐 규모는 52조 3천억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52조 3천억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이제 19조 7천억 원 정도가 해외 거래소로 이전했는데 1년 새 2.7배. 작년 하반기에 이어 거래소 이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용자 수,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이용자 수도 작년 3분기 11만 9천 명, 한 12만 명에서 70% 증가한 20만 명, 3천 명으로 집계됐다.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큰일이죠. 큰일이죠. 뭐 큰일이라기보다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 이렇게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은행 예금도 깨고 투자로 미국 투자, 가상자산 투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볼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 은행에다 적금한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달러가 계속 올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수익이. 그러면 저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 달러를 계속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1350원대 뭐 거의 다 팔았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최근 건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가졌으면 좋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다 팔았어요. 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때 다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출을 해서 번 달러, 뭐, 유튜브에서도 번 달러, 어떻게 해서 번 달러들을, 원화를 안 바꾸고,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달러 보유 예금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 전달엔 줄었다가 다시 트럼프 이후에 증가세로 늘고 있다라는 거죠. 늘고 있다. 당연히 늘고 있겠죠. 뭐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반면에 우리 주식시장은 이 예탁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난달 말에 50조 5,866억 원. 지난 6일에 49조 8천억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식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거나 미국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 희망이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투자자들도 알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었던 석유화학산업, 포스코홀딩스, 철강산업, 거기다 IRA 폐지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폭락, 그리고 반도체 폭락. 우리 주식시장은 투자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굳이 투자할 게 있다면 돈 잘 버는 뭐 개별주들, 그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돈 잘 버는 개별주들밖에 없어. 그런 주식들은 많이 빠졌으면 투자할 게 없어요. 대형주로 보면.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사겠어요? LG화학을 사겠어요? LG솔루션을 사겠어요? 그렇다고 현대자동차를 사겠어요? 살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입장이 그런데 외국인들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미 다 그런 주식들을 팔고, 뭐, 돈 잘 버는 은행주를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큰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은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자,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적인 문제다. 그죠? 그리고 그나마 이 호갱이 역할을 했던 우리 개인들이 눈치채고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걸 눈치채고 빠르게 빠져나와서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을 사거나 AI 관련주를 사거나 엔비디아를 사거나 테슬라를 사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서서히 붕괴되는, 균열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의 시장의 거래액과 코스닥의 거래량의 합산을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자, 13일 기준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 이렇게 이제 5대 시장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예요. 완전히 시장이 도박 시장이죠. 그죠? 24시간 거래예요. 34조 6천억이래, 하루에. 와, 그러니까 이것도 수수료가 세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냥 한 주씩 사봤거든요. 그냥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근데 수수료가 세요. 어쨌든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34조 6천억이 같은 날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량 합산액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걱정이죠. 자, 넘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쏠림 현상이 가상자산으로 온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이거 가상자산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안 되잖아 이제. 그죠? 안 되잖아. 뭐 막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거래세를 매기면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죠? 세금을 때리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합법적으로 또 가상자산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회사를 이렇게 5개로 제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증권은 또 증권 회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무주공산이에요, 아직. 그런데 거래 금액, 판돈은 여기가 더 커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부의 입장도 난감하다. 중요한 거는 돈들이 이 주식시장에 있어야 그 주식시장에서 그 돈들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들이 뭐 또 새로 상장을 하면 또 많이 상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데는 또 유상증자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투자도 안 한다. 큰 문제예요.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이거 도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도박이죠. 뭐 비트코인이 뭐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에요. 이거 큰 문제, 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니문부가 일어났다. 가상자산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돈이 커다란 돈이 뭉칫돈이 이동하는 것도 우리 이 기업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타격이고, 엄청난 타격.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엄청난 타격이에요. 1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한 2천억밖에 안 돼. 그럼 그 기업 헐값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헐값에 매각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1조짜리가 2천억짜리가 됐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0억짜리가 아직도 100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지죠. 왜? 기업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의 가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구 소멸까지 되잖아. 그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밥을 먹으러 다니면서 외곽을 돌면서 보니까 그 지방의 땅들을 보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잖아요. 외곽에 그 도로변에 붙었다고. 그거 누가 사겠어요? 네? 이제 들어올 기업도 없고, 그죠? 들어올 기업도 없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되고, 그냥 가면 다 노인들밖에 없어. 이 지방 뭐 서울도 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은 젊은이들이 많죠. 이 지방은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다 노인들밖에 없어. 어떻게 올 거야? 그런데 무슨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렇다. 자, 여러분들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죠? 우리가 이 변화가 지금은 뭐 크게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1조짜리가 2천억이 된 거야. 그죠? 1조짜리가 2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저거 사면은 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대신 우리 기업들이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